LS ASMR 책 읽어주는 여자. 너라는 계절 두 번째 이야기 제5화. 아팠다. 이건 조금 충격이었다. 내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너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무엇이 너의 사랑을 흔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사랑이 끝난 사랑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끝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랑이든 나는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절대 만나지 않는다. 모든 헤어짐은 힘든 것이고 사랑했던 만큼 추억은 소중하기 마련이니까 곧장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하다면 그건 이전 사랑에 대한 깊이가 얕다는 말이 되고 가볍지 않은 사랑이었다면 나를 만나는 동안 그 사람에게 대한 미련이 하나 둘씩 생겨 슬퍼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되니까. 만약에 네가 가벼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상대가 내가 된 것이라면 그건 더욱 싫고 내가 사랑하게 된 네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네. 내가 그랬던 적도 있었고 상대방이 내게 그랬던 적도 있었다. 나는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너를 어느 정도 좋아하게 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조금 아팠다. 조금보다 많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어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각오를 하고 너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너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데스티니로 저장을 했다가 너의 이름으로 바꾸었던 소중한 연락처를 그렇게 삭제했다. 웬일로 사랑을 하나 싶었는데 사랑은 채 시작도 전에 끝이 났고 나는 아팠다. 또한 슬펐다. 헤어짐은 언제나 힘들다. 만남이 짧았든 길었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했다면 어떤 이별이든 힘들 것이다. 너무나 힘든 사랑이었기에 헤어짐을 각오했고 그래서 헤어졌기에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아픔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서서히 나를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는데 그건 아프지 않기 위한 내 마음의 방어이다. 혹여나 네가 정말 괜찮아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그때 그 사람이 괜찮지 않았다면 얼마간 너는 그 사람의 연락에 시달리겠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한순간 매몰차지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게 내게는 아픔이겠지. 그래서 진짜 이별은 이별을 한 순간이 아니라 이별을 한 뒤부터 시작된다. 하나가 되었던 둘에서 헤어짐을 약속했다고 이별이 완성된 게 아니다. 서로에게 묻었던 서로의 향과 색을 지우고 드문드문 떠오르는 서로의 순간과 기억까지 뜯어내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한 뒤에 다시 온전한 하나의 나로 돌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별은 오롯이 완성되는 것. 온전한 하나의 내가 되어야 다시 온전한 하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직 나에게 묻어있는 너를 채 지우지 못해 반쪽짜리로 남아있는데 어찌 사랑이 온전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 자격이라는 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나는 사랑 앞에서 처절해 줄 아는 마음이 사랑의 자격이라고 믿어요. 누군가를 깊게 내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을 그리며 세상 찌질해 보여도 더없이 소심해지기도 유치해져 보기도 하고 돌이켜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부끄러운 기억들을 참 많이도 만들었고 그렇게 너라는 거대함을 담은 채 그 세계가 내 전부라 믿을 만큼의 간절함과 처절한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너를 담았기에 주어진 이별 앞에서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잃는 것이 내 전부를 잃는 것과도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을 시작하고 끝내는 데 있어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세상 찌질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사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팠던 만큼 깊어질 것이고 다음 사랑은 더욱 찬란할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늘 부족했고 서툴기도 참 서툴렀지만 결코 내게 의심 없던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네가 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던 찬란한 이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 앞에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요. 이별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 좋아요. 그 철저함으로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얕고 가벼운 건 싫으니까요. 그러니 아프다고, 나만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그 아픔이 당신이 사랑했다는 찬란한 증거이며 다음에 또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거란 믿음이며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울 자격이 있으니까. 빈자리, 삶의 사계와 오르막과 내리막을 모두 나누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소하고도 큰 진심으로 채워지길. 6화 너를 상상하는 일. 너를 조금 원망하기도 했다.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너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그래서 너를 원망했다. 꿋꿋이 너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며 연락을 하고 싶은 욕구를 애써 참아내며 너를 지워갔다. 너 또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너를 정리하는 일이 더 쉬워질 수 있겠지만 그게 마냥 기쁜 건 아니었다. 은근히 너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기라도 했던 걸까? 2주 정도가 지났을까? 나는 여전히 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 은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스치며 몇 초와 주고받은 연락 몇 번이 다인 너를 이토록 기다리고 또 그리워하는 것이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데 시간과 만남의 횟수를 세고 재는 일이 무슨 소용일까? 누군가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저 좋아하게 돼버린 것을 끊임없이 너를 그리고 상상하게 되는 것을
닿는 것과 찢어짐의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한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가며 너를 썼다가 지웠다가 쌓고 허물고를 반복하며 너에 대한 끌림을 조금씩 더 확인하며 확신하며 머릿속에 있는 너라는 상상을 지켜보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게 지워가고 잊어간다는 변명 아래에서 하염없이 너를 기다리며 너라는 예쁨과 상상을 부풀려 가고만 있다. 사랑은 늘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상상이라는 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너와 만난 시간은 단 몇 초의 스침이었고 너와 주고받은 대화의 조각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너를 상상했고 그러니까 그 상상 안에서 이미 너를 만나기도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손을 잡은 채 걷기도 했으며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며 설레이기도 했으니 나는 이미 너를 깊이 좋아하게 돼버린 거겠지. 하지만 오늘도 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먼저 연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애써 기억해내며 인터넷을 켰다. 나에게는 자기 전에 늘 이메일함에 들어가 메일을 확인하고 지울 메일은 지워야 하는 하루가 정말로 마무리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서 편히 잘 수 있는 나만의 습관이 있었고 오늘 밤에도 늘 그래왔듯이 받은 메일의 숫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메일함에 들어갔는데 이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너를 사랑하게 되는 일은 너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일. 너와의 만남을 상상하며 그 미래 안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기쁨에 겨워 행복하기도 하며 그렇게 많은 일들을 미리 더해보는 일.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머리의 일들로 가슴을 움직이는 너는 이미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 지금 간절히 그리고 상상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게 될 어쩌면 이미 사랑하게 되어버린 바로 그 사람. 짝사랑. 너의 하루가 참 궁금한데 오늘 너의 기분과 감정이 참 궁금한데 물어볼 수 없다는 거 참 답답하고 아픈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너를 혼자 좋아한다는 거. 오늘따라 참 슬프다. 받지 못해도 좋으니 줄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오늘의 내가 참 슬프다. 네가 너무 좋아. 무엇이 내가 어떻게 널 좋아하게 돼버렸는지 사실 나도 모르겠어.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야. 머리로 하는 생각들,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들,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가슴으로 네가 좋아. 그래서 너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너에게 널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토록 서툴게 너를 좋아해. 하지만 진심이야. 그 무엇보다 진심으로 널 좋아해. 막연히 만나고 싶다거나 너와 무엇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네가 웃는 모습을 상상해. 나로 인해 네가 웃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그런데 만약 지금 일하는 순간 속에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 난 과거에서의 그 이유를 찾아 어쩌면 나도 너를 기억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약속에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네가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기다릴게. 네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 동안 널 기다릴게. 그리고 또 약속하자. 다음 생에 너를 만나,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겠다는 영원의 맹세를. 난 자유를 좋아해서 어디에 묶이는 게 싫지만 영원히 너와 함께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무조건 그렇게. 7화. 너를 만나고 싶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도록 연락 한 통이 없었던 너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답장을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책 선물 정말 고마웠고 잘 읽었다고. 귀여웠다.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니 보낸 거겠지. 답장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니 보낸 거겠지. 책 선물이 고마웠다는 건 그냥 핑계겠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웠다. 나는 너를 잊은 게 아니라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를 원망하고 있었겠지. 좋아하는데 좋아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좋아하게 해달라고 떼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사랑에 있어서 내게 가장 거대한 룰 중에 하나를 깨뜨리고 나니 다시 너를 좋아하기로 한다. 아니, 이미 좋아하고 있었던 너를 계속 좋아하기로 한다. 메일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카카오톡 배경에 여자 SNS 주소를 너라는 계절 두 번째 썼던 곳에서 이야기 내 메일을 찾았구나. 제5화. 그렇게 생각하니 더 귀여웠다. 아팠다. 그리고 설레었다. 이건 조금 메일로 충격이었다. 답장을 하고 내가 메시지를 예전에 좀 페이스북에서 보내달라고 했다. 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너였다는 걸 알게 번호를 되었으니까. 지웠으니 다시 저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너에게 너 또한 내 남자친구가 번호가 있다는 없단다. 사실을. 얼마나 무엇이 민망했을까 싶었다. 너의 사랑을 흔들어 놓았는지 그런 생각에 또 모르겠지만 귀여웠다. 너의 사랑이 그래서 나는 끝난 내 번호를 사랑이든 다시 알려주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너에게서 생기면 메시지가 왔다. 끝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랑이든 안녕하세요. 나는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참 미운데 만나지 너무 않고 예뻐서 헤어진 지 미워도 얼마 못하겠네. 되지 않는 사람도 절대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내 마음이 않는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다. 모든 헤어짐은 힘든 전처럼 것이고 너에게 마냥 다정하지는 사랑했던 않았던 것 만큼 같다. 추억은 소중하기 조금 마련이니까. 차가웠고 까칠했다. 곧장 다른 사람을 만나 나는 내 마음에 쌓인 일들에 행복하다면 대해 꼭 표현을 해야 그건 하는 이전 사랑에 대한 성격이었는데 깊이가 얕다는 말이 그것을 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가볍지 않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었다면 그 사람을 나를 만나는 전과 같이 동안 대할 수 그 없었다. 사람에게 대한 미련이 아니, 하나 부쩍 둘씩 담아두는 성격이 생겨 되지 못했고 슬퍼질 수도 있다는 뒤에서 말이 안 좋은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는 그 모든 만약에 것을 네가 숨긴 채 가벼운 사랑을 아무 일 하는 없다는 사람이라면, 듯이 상대방을 마주할 그리고 만큼 그 상대가 내가 가식적이지도 아닌 못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뒤에서 내가 한 된 이야기가 것이라면 있다면 앞에서도 그건 말을 더욱 해야 싫고 내가 떳떳할 수 있었고 내가 사랑하게 된 그래야만 네가 정과 나와 같이 함께하는 그 관계를 동안 이어갈 수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늘 힘들어하는 솔직하고 모습은 늘 진실하고 생각만 해도 늘 너무 아프네. 진심이고 싶었다. 너를 내가 만나고 그랬던 싶었다. 적도 있었고 너를 마주한 상대방이 채 내게 내 그랬던 마음을 적도 너에게 있었다.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정리되지 무엇보다 않는 그저 사람은 너를 절대 만나고 만나지 싶었다. 않는다. 너에겐 미리 뜬금없을지도 알았더라면 모르겠지만 좋았을 텐데 다짜고짜 홍대로 와요 이미 너를 어느 라고 정도 보냈다. 좋아하게 된 뒤에야 너는 이 사실을 알게 오늘은 좀 되어서 그래요. 조금 화장도 안 아팠다. 했고 집에서 하고 있던 조금보다 것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저런 알게 된 이야기를 것이 했지만 어딘가 나는 너에게 더 그래서 안 보고 깊어지기 싶어요? 전에 라고 정리를 보냈고 해야지.
너는 보고 그렇게 싶다고 각오를 했다. 하고 너의 그럼 연락에 그냥 답장을 봐요. 하지 않았다. 우리 마음 끌리는 대로 해요. 한 번 더 연락이 왔지만 화장은 답장을 하고 하지 않았다. 나선 그리고 더 나와요. 이상 너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 하고 있었던 건 데스티니로 가지고 저장을 나와서 했다가 카페에서 나랑 같이 너의 해요. 이름으로 바꾸었던 나는 늘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이 연락처를 중요해서 마음이 그렇게 가는 대로 삭제했다.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편인데 웬일로 사랑을 하나 누군가를 보고 싶었는데 싶으면 그것을 보고 사랑은 채 싶음에 시작도 전에 그치지 않고 끝이 났고 보기 위해 노력하며 나는 아팠다. 나와 마음이 맞는 또한 슬펐다. 누군가와 마음이 맞는 헤어짐은 척 언제나 애써 힘들다. 만나기보다는 만남이 만나지 않으며 짧았든 길었든 그렇게 마음을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했다면 어떤 이별이든 힘들 것이다. 속이지 않고자 노력한다. 너무나 힘든 사랑이었기에 헤어짐을 각오했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고자 그래서 노력하는 편이에요. 헤어졌기에 생각보다 한번 사는 괜찮았지만 삶이라고들 하는데 아픔은 예기치 마음의 않은 끌림을 순간에 억누르면 서서히 나를 안타까운 것 찾아오기도 같아서. 한다. 그래서 사적인 그래서 약속은 나는 잘 만들지 헤어진 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약속에 사람에게 얽매이는 게 싫더라고요. 절대 사랑에 빠지지 누군가 않는데 며칠 뒤에 보고자 하면 그건 그때 아프지 기분 않기 가서 위한 내 마음의 그러니까 그때 방어이다. 다시 연락하자. 늘 이런 식이에요. 혹여나 네가 정말 누군가 괜찮아서 문득 생각이 나면 새로운 정말 사랑을 뜬금없이 시작해도 만나자고 말해요. 그때 그 사람이 괜찮지 그래서인지 내 삶엔 않았다면 억지가 없어요. 얼마간 너는 내가 그 하고 싶은 사람의 일들을 연락에 하며 시달리겠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그렇게 사랑을 오늘 하루의 했는데 전부는 나로 한순간 가득 매몰 차 차지는 있으니까. 것도 쉽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그 내 모든 마음에 것들을 귀를 지켜보는 기울였으며 게 그 내게는 소리와 끌림에 아픔이겠지. 따라 움직였을까.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이별은 일들을 미루며 이별을 해야만 한 하는 순간이 일이 아니라 강박 아래서 이별을 하고 한 싶지 않은 뒤부터 일들을 애써 헤매며 시작된다. 나라는 의지가 없는 삶을 살아온 건 아닌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원함과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걷고자 하는 길과 내가 보고자 하는 풍경 안에서 나라는 의지로 나아가야 하는 일이 아닐까. 나를 표현하는 일에 서툴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의사를 명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곤 했었죠. 하지만 결국 내가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관계를 지켜내지 못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배려심이 많은 다정한 사람이어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 몰라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맺어왔던 관계 안에서는 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성향과 당신의 색과 당신의 의사만이 존재하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나를 맞추어가는, 속으로는 그게 아니어도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며 나를 지워가는 일방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니까요. 관계는 서로 다른 색이 만나 새로운 하나의 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를 놓쳐오며 알게 된 것들, 내가 없는 관계에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리지 못해 나를 지켜줄 수 없었던 당신을, 나는 지켜주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원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당신을 미워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표현할 수가 없어 당신을 멀리하게 되었고 당신에게 나는 이유 없이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소중하다면, 정말로 소중하다면 나를 알리고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나를 지켜내는데 그게 싫어서 나를 멀리할 인연이라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으니까요. 부디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가 서로가 섞인 다정하고 예쁜 색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이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의를 내리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런 내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런 내가 되니까. 그러니 결국 관계를 이끌어가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지켜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몫이 아닐까. 그러니 이 관계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만족할 만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알리는 것, 속마음을 말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 것, 관계 속에 나를 지켜가는 것, 내가 없는, 그러니까 너의 의견과 너의 생각만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게 늘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너는 어때? 하고 늘 물어보며 관계 속에 너를 알아가고 지켜주는 것도 최선을 다할 것. 모든 관계에는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내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든 좋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자존감 높은 내가 되는 것. 관계 안에 너를 탓하기보다 나의 미성숙함이 그런 너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나를 딛고 일어서서 더욱 반듯해질 줄 아는 것. 타인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임을 아는 것.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따뜻함이고 다정함일 수 있게 그러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내가 되기 위해 나 스스로 더욱 아끼고 사랑할 것. 내가 나를 진정 소중히 여긴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소중함을 훼손하지 못할 테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딱 그만큼으로 타인과 세상 또한 나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8화. 그냥 너는 예쁨 투성이었다. 홍대 정문에서 내려와 상수역까지 걸었다. 주말에 홍대 거리는 너저분했고 시끄러웠고 수많은 욕망으로 북적였다. 그 모든 풍경을 지나 상수역에 닿았다. 그곳에서 네가 내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너를 기다렸다. 나이 26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전에 걱정했던 너를 밀어냈던 이유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것보다 너라는 예쁨이 내 머리 안에서 선명해져 갔으며 점점 커져갔다. 나는 이 순간에 네가 좋았고 그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다. 지금에 충실하기로 했다. 우리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미래의 일이고 내가 너를 밀어내고자 하고 했던 이유는 과거의 이유이니 나는 지금에 충실하기로 했다. 지금 네가 좋으니 과거나 미래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내가 좋아진 지금에 충실하기로 했다. 상수역에서 밖으로 나오는 계단 위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너와 실루엣이 비슷한 사람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너의 얼굴을 실제로 본 건 정말 스쳐본 몇 초가 다였다. 나는 너의 얼굴이 어떤지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 누가 너이며 누구에게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민망하겠지? 그걸 뒤에서 올라오던 네가 보게 된다면 나에게 실망을 하겠지? 너를 기억하지 못한 나에게 실망하겠지? 그렇게 몇 명의 사람을 보내고 누군가가 올라오는데 그게 정확히 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지 거대한 떨림이 가슴 안에서 비가 되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네가 아니더라도 너라고 믿고 다가가도 될 만큼 거대한 폭우였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너였다. 너였고 너였다. 너를 보고 나는 그 생각을 몇 차례 했던 것 같다. 너였다. 반가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운명이라 믿었기에 정말 운명을 만난 기분에 들떠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 심장이 너를 알아봤다는 게 신기하고 벅차서 그랬다. 그리고 너는 참 이뻤다. 예뻐서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예뻤다. 내가 더 무뚝뚝해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너에게 무심해 보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와 꼭 가고 싶었던 바가 있었는데 일요일 휴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민망했다. 그런데 너는 내가 혹여나 민망해할까봐 괜찮다며 나 걷는 거 좋아해요 라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예뻤다. 그냥 너는 예쁨 투성이었다. 표지가 예뻐 펼쳤는데 내용이 예쁘지 않아 덮어두게 되는 책이 있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책일까? 내용이 마음에 닿아서 늘 곁에 두고 읽고 싶은 소중한 책이었으면 좋겠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새까맣게 때가 타도록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읽어나가는 일. 바깥의 모든 소음과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서로의 시선에 머무르는 일. 따스한 손길로 서로를 넘기며 어떤 문장에는 밑줄까지 그어가며 몇 번을 소중히 간직하고 읽어가며 그렇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 누군가에게 그런 책이 된다는 건 내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줄까.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만나 이제부터 함께 시작할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길고도 긴 장편 소설이었으면 하고 소원하며 좋아해요. 무엇보다 다정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아프고 예민할 때 때로 삐딱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면 좋은 너의 수많은 좋은 점을 놓친 채 작은 단점 하나에 골몰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에 빠질 만한 충분히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좋은 날을 준비해 두는 것.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맑고 반듯한 눈과 마음가짐을 키워나가는 것. 언젠가 너라는 꽃이 내 마음에서 피어나고자 할 때 너에게 다정하고 예쁜 터가 되어준다는 것.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 순간에 네 감정이 사랑에 빠질 만큼 충분히 좋은 상태라면 여러분도 준비하길 바랄게요.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준비할게요. 여러분, 잘 자요.